당신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작 그 반응이 너무 과해서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순간, 아니면 평소 자신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그렇게 싫어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이런 당혹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마치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말이죠.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의식의 밑바닥으로 밀어낸 모든 것들,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감춰버린 나의 일부.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바로 이 그림자와 만날 때 시작된다고.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당신을 만나는 용기 있는 여행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쁜 것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분노, 질투, 이기심, 게으름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한 힘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라면 당신 안의 분노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보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평생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평생 외면해온 그림자가 이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존재한다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단순히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합해야 할 소중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억압한 부정적인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창조성, 열정, 활력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림은 돈이 안 된다며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예술적 열정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고 모범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문득 삶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림자 속에 묻어둔 진정한 자신의 일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며 강하게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낀다면 융은 그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는 특히 더 많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 참아라, 겸손해라, 눈에 띄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배웠고 분노를 드러내는 것을 품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수많은 부분들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년이 된 우리는 묻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들은 바로 그림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그림자와 만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입니다. 당신이 유독 불편해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왜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나요? 혹시 그 안에 당신이 억압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며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도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남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며 거부감을 느낀다면 당신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을 이기적이라 판단하고 억눌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융근 그림자 작업을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통합함으로써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두운 면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입니다. 나도 때로 질투심을 느낀다. 나도 때로 게으르다. 나도 때로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감정에 지배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만을 강조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빛만을 추구하고 그림자를 부정할 때 그림자는 무의식 속에서 더 커지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듯 화를 내거나 늘 절제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독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억압된 그림자도 함께 커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양쪽을 모두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착하기도 하지만 때로 이기적이기도 하다. 나는 강하기도 하지만 때로 약하기도 하다. 나는 사랑이 많지만 때로 미움도 느낀다. 이렇게 양면을 모두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융은 이것을 대극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양면을 모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림자 작업의 두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융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당신 안에 화난 부분, 슬픈 부분, 질투하는 부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거기 있는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 안의 분노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많은 경우 분노 뒤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때 분노는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융은 꿈을 그림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로 봤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평소 억압했던 것들을 만납니다.
당신을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 당신이 두려워하는 상황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것과 마주해 보세요. 그 존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내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놀랍게도 많은 경우 그 무서운 존재는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을 나쁜 생각이라며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 충동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평생 돌보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진정한 나로 살고 싶다는 영혼의 외침일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줄 때 당신은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의 세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대화한 후에는 그것을 삶에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림자에게 지배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의 분노를 인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폭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이기심을 인정했다면 이제 자기 돌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도 존중하는 건강한 자기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갈등을 겪는다면, 같은 상황에서 반복해서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그림자가 만드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하고 통합하는 순간 그 패턴은 깨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주인이 됩니다. 중년은 융기 말한 인생의 정오입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그림자가 가장 짙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사회적 성공, 가족 만들기, 역할 수행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때 그림자와의 만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억압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를 겪으며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낡은 정체성을 벗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로만 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자와의 만남이 필수적입니다. 평생 억눌렀던 욕구들, 표현하지 못했던 재능들, 살아보지 못한 가능성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이 과정에서 깊은 내면의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분석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도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관찰 일기를 쓰세요. 오늘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했나요? 혹시 그 안에
당신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나요? 다음으로 꿈을 기록하세요. 깨어나자마자 꿈을 적어두고 그 안에 나타난 상징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또한 창작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춤추기 같은 활동을 통해 억압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융근 자신도 그림을 그리고 만다라를 만들며 내면의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입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나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나는 둘 다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추한 면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가장 더러운 곳에서 발견된다고.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어두운 곳에 바로 우리가 찾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성, 열정, 진정한 힘이 바로 그림자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발견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림자 작업은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부정하고 억압한 모든 것들을 되찾을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더 이상 반쪽짜리 삶이 아니라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욕구보다 집단의 조화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참고 희생하기만 하는 삶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온전한 자신으로 살 때 우리는 타인과도 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통합하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나요?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나요? 누가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그 안에서 당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어 그것과 마주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그것 안에 바로 당신이 찾던 답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융의 심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을 탐험하며 인간 심리의 깊은 법칙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심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왜 그것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꿈을 기록하세요. 당신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여보세요.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당신의 빛만이 아니라 그림자까지 모두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빛을 가져오는 것은 빛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당신의 어둠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곳에 당신의 빛이 숨어 있습니다. 중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이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을 열 때 당신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풍부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우리에게 전하는 선물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과 마주하고 대화하고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당신에게 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당신 안의 그림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당신을 만들기 위해 말입니다.